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보리 할머니였다. 그녀는 약초학의 대가로 불리며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그 중에서도 그녀는 특히 계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만의 특별한 자연요법을 개발했다. 마을 주변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봄과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와 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렸다. 콧물과 재채기는 기본, 눈도 따갑고 가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약 또한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했다. 그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보리 할머니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보리 할머니는 알레르기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과 자연의 조합을 활용했다. 그녀는 인간과 자연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먼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꽃가루에 대해 연구했다. 그녀는 마을 주변에서 자생하는 여러 약초의 효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황금꽃이라는 약초가 특별히 눈에 띄었다. 황금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약초였다. 이 꽃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항염 효과가 뛰어나 오래전부터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어 왔다. 할머니는 이 꽃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잎을 말려 차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꽃차를 마신 뒤 알레르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또한 할머니는 개나리와 쑥도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개나리의 잎을 말려 피부에 붙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패드를 만들었고 쑥은 건조시켜 연기로 만들어 코를 맑게 했다. 그녀는 이런 자연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큰 만족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에도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의 노하우는 점차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힘들게 해오던 알레르기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 자연이 주는 힘으로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감사했고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한층 더 풍요로워졌다. 보리 할머니는 이렇게 자신만의 자연요법으로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며 오래도록 그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연요법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하나의 레거시로 남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졌고 아무리 자고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부터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조깅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생활 리듬을 점차 회복할 수 있었다. 식습관 또한 큰 변화를 주었다. 이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주기적으로 소량의 식사를 함으로써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었다. 수면 습관 개선도 필수적이었다. 평소 늦게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자주 수면을 방해받곤 했지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편안한 독서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에 명상과 요가를 일상에 도입했다.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주 2회 정도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으로도 평안을 찾으려 했다.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삶에 대한 태도였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 이는 만성 피로 증후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 피로감이 몰려오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번 여정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증상 관리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작용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대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부터 시작해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업무 회의, 마감에 쫓기는 제출 업무로 지쳐있던 수현 씨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안녕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만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호흡법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호흡법들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도해본 것이 복식호흡이었습니다.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내쉬며 배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현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씩 복식호흡을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제대로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연습하며 점차 호흡의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자신이 정말로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근심이 머릿속을 떠난다고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실제로 그의 의식을 조금씩 명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현 씨는 하루 일과 중에도 순간순간 복식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치솟을 때마다 잠시 자리를 벗어나 차분한 곳에서 예유를 가지고 호흡을 하곤 했어요. 그 결과 일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고 울렁거리던 속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복식 호흡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현 씨는 점점 다른 호흡법들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4-7-8 호흡법 또한 그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은 잠들기 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숙면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긴장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유용했습니다. 이후 수현 씨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호흡법들을 동료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동료들도 직접 함께 해보며 그 효과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 함께 힐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에게 호흡법이란 단순히 숨을 참거나 내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안정을 찾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빠른 발걸음에 취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호흡법을 통한 짧은 명상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깊은 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 짧은 순간이나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잠이 부족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나는 늘어지는 오후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대학생 시절 밤늦게까지 학업에 매달리거나 동아리 활동 끝에 새벽같이 집에 돌아오고 나면서 수면 부족은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산성 저하와 함께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잠이 부족해 모른 척 지나치던 일들이 점점 쌓여 삶의 질이 떨어지자 다시금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의 잠 재발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일정한 취침 시간 정하기였다. 매일 밤 10시와 아침 6시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에는 10시에 잠이 오지 않아 누워서 뒤척였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졸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였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눈과 뇌에 자극을 줄 만한 빛을 차단하는 것이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침실 조명도 간접 조명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멜라토닌의 자연 분비를 도와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도입한 것은 스마트 수면 모니터링 기기였다. 몸에 착용하고 자는 이 기기는 나의 숙면 정도를 측정해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면 점수와 함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내가 무의식 중에 코골이나 뒤척임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코골이 방지 베개를 구입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운동도 중요한 요소였다. 낮 시간 동안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소진시키고 몸에 에너지가 일정하게 사용되도록 하자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몰려와 잠들기가 쉬워졌다. 산책이나 조깅,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적당한 운동은 거부감 없이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었다. 수면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중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적이었다. 졸업 이후 직장 스트레스가 높았던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과 호흡 운동을 배웠다. 잠들기 전 10분의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나는 잠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난 날이 점점 많아졌고 생산성과 정신 건강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숙면은 하루의 시작이자 성공적인 삶의 기초였다. 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나의 수면 패턴 개선 여정을 마무리한다.